네, 두 번째 소식은 한덕수 총리 후보가 지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경이 발표한 신임 국무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는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대통령 경제수석을 역임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에 올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준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TF팀을 꾸려서 우리의 원칙과 기조를 정해 검증 작업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차피 김한길이가 하려다가 역풍을 생각해갖고 한덕수로 민다고 하는데 네. 한덕수도 이게 나이도 나이이지만 뭐 나이도 왜냐면 70대시고 지명한 이유가 그거더라고. 74세인데 건강하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총리 지명한 이유가 아직 74세인데 건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네. 한덕수가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김영삼 때부터 관료로 해갖고 쭉 중용이 돼서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배신의 역사가 많아요. 노무현 정부 때는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 뭐 이렇게 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김영삼 정권일 때는 자기 프로필에 호남 출신인 걸 빼달라 그랬어. 그래서 서울 출신이라고 기재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이 돼갖고 서울 출신으로 나오니까 나 호남 출신으로 바꿔달라 그런 사람이야. 헐.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그다음에 대통령 경제수석 그래서 나중에 가갖고 이제 총리를 헤쳐먹고 난 다음에 미국 대사로 나갔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조문도 안 온 놈이에요. 그러니까 5명의 대통령을 모셨다고 해요, 이 사람이. 박근혜 때는 뭐 한국무역협회장. 그러면서 경제관료 출신으로 뭐 경제통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경제적인 성과를 얻은 거는 별로 없고 서울대 출신으로서 그쪽 계파들하고 엮여 있는 인맥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동문 알박기네요. 그렇죠. 윤석열 동문 알박기면서 과거 간만수를 비롯한 이현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피아라고 금피아라고 불렸던 금융모피아라고 불렸던 세력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아마 그런 총리가 될 것으로 보여요. 야, 참. 보면 볼수록 MB 때가 생각이 나. 계속.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이낙연이랑 비슷한 케이스로 뭐 저항 없이 우리 쪽에서도 받아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왜냐하면 이명박 이후로 거의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주목을 못 받던 인사였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 그때는 안 까서 그런 거고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뒤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냥 이 부분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왜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람 좋은 척하면서 온갖 데 다 붙어가지고 본인 이득 완벽하게 다 챙기는 세상 얄미운 스타일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증언을 가장 세게 하고 있는 분이 유정군 전 전북지사입니다. 유정군 지사가 그 당시에 뭐 새만금 비롯해갖고 여러 가지 이 호남 발전, 전북 발전을 위한 그 자금 지원 같은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몇 번을 만났는데 나 호남 출신 아니니까 나한테 이런 거 청탁하지 마셔, 얘기하지 마셔하고 이런 지하에 끊어냈다고 하는 일화를 또 유정군 지사가 얘기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유정군 지사도 이제 경제총리가 되셨습니다만, 총리는 아니고 경제부 쪽에 그 탑이 되셨습니다만 그때도 서울대 관련한 인맥들이 계속해갖고 협조를 안 하고
재정 확대라든지 세수 전환 같은 쪽에서 계속 협조를 안 해줘갖고 제대로 역할을 유정훈 지사가 제대로 못했었다라는 회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묻혀있던 사람이 70 넘은 이 사람이 다시 되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최경환도 풀려났고 강만수나 저기 이현재 같은 사람도 이제 전면에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고 참. 아마 그런 게 있으니까 한국은행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 사람을 싣고 싶어서 저 난리를 쳤겠죠. 아마 청문회를 거치고 뭐 과정 중에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총리 인준에 관한 거는 우리가 청문 보고서를 제껴도 윤석열이 그냥 지명하면 가는 겁니다. 총리는 안 된다는데요? 나 그렇게 알고 장관만 되고 총리는 안 네, 되죠. 장관만 되고 총리는 잘 안 된다고 들어가지고 민주당이 오케이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민주당이 오케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3번은 바꿔줘야 돼. 후보를 3번 정도는 바꿔줘야. 그래서 이제 얘 지나고 권성동도 한번 올라오고. 아니 근데 거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아니, 이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얘를 얼굴 마담을 내세운 것 같다는 거야. 일부러 저쪽에서는 한 3번쯤, 4번쯤 될 거 생각하고. 하고 김한길이 한 4번째 나올래나? 그렇지, 딱 그런 거지. 이제 이만큼 했으면 그냥 넘어가지라고 할 수 있는 차원으로까지 아마 그렇지. 논란이 과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총리 지명 관련해가지고 청문회 안에 어쩌나 하면서 특검이라든지 뭐 개혁 법안들 처리를 또 슬쩍 뒤로 밀어내려고 하는 뭐 이런 식의 꼼수도 작용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를 지명을 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야당 입장에서 에라이 어차피 식물정부인데라고 생각하고 밀어주면 모르겠으나 사실상 실무 능력으로 보나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인간성으로 보나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은 인사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들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사람인 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무색무취지 사실 그쪽에서 보면. 그렇지. 네. 윤석열보다 깨끗한 사람이잖아. 근데 유성열보다 그보다 더러운 사람. 그보다 거기는- 더 찾기가 더 힘들어. 거기는 김건희 뭐 장모 이게 다 나오면은 이거는 그건 안 되죠. 진짜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역공의 차원에서 네. 그냥 확 밀어줘 버릴 수도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저도 뭐 그 생각은 이건 뭐 통과시켜도 되고 그러니까 안 왜냐면 해도 되는 통과를 게 시켜줘 버리고 나머지 장관들을 조지면 되니까. 어차피 74세 건강하시긴 하겠지만 그 나이 돼갖고 활동력이 있는 총리 역할 못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윤석열도 깝깝할 거예요. 네. 아니 뭐 하나는 숙취, 하나는 노안 그래갖고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데 용산까지 와갖고 그 앞에서 차 한 잔 먹고 밑에 캠핑카 들어가갖고 둘이서 국무회의 하려고 생각하면 깝깝할 맞아. 거야, 지들도. 네. 근데 뭐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했고 하니까 통과시켜 주겠지 하면서 하는 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뭐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 뭐 요직에 있었다, 뭐 경제적 뭐 경제 관료, 전통 관료 출신이다. 관료를 했다 이런 거는 호남이다 사실은 뭐 이걸로 해갖고 민주당 이만하면 니들한테 딱 입맛대로 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꺼내놓는 것 같아요. 뭐래? 장난쳐? 근데 그 시절에 어울리던 사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나라 위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 그때도 노병들의 귀환이 계속 있었단 말이야. 그분들 털털 털려가지고 굉장히 굴욕적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집으로. 20년 전 사람들을 다시 재중용하고 김기춘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실제 실권을 쥐고 좌지우지하던 시절이 진짜 있었는데 김기춘이 있었다. 지금 그런 아. 김기춘의 비슷한 뭐 수준의 총리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건데 김기춘은 비서실장으로 그 권한을 휘둘렀다 그러면 총리에 앉혀놓고 나면 좀 더 공식화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인사는 그냥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다음번에 내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라고 준비하고 있던 애들이 바로 한덕수를 물어뜯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 총리 말이야 너무 무능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저거 빨리 내쫓고 내가 총리 돼야지 하는 마음에 물어뜯기 좋은 상대다.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하자. 뚜껑 우리가 덮는 거죠. 서로 죽여라.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말도 안 되는 어느 쪽 시절에 이분 집에 가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이분 일가 친척들이나 이분 가족들은 전 총리 가족, 전 총리의 아들, 딸, 막 손주, 손녀 이러면서 겁나 위풍당당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후배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얘네 집안이 전두환 시절에 잘 나갔던 집안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던 게 전두환이 세상에 나쁜 놈으로 낙인이 찍힌 세상에서도 그들만에서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영광이구나. 그거를 너무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내놓고 산다는 거에 제가 되게 충격을 받으면서 그들만의 세상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참 일반 국민들하고 그들의 어떤 괴리감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 말 듣고 걔 안 돼! 헤어져!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마 한덕수가 뽑힌 데는 이 사람이 부산저축은행 관련한 저축은행 그 사태를 정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 뽑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이제 철저한 시장주의자를 얘기를 한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다 개방. 그러니까 규제 철폐. 그때 했던 민영화. 신자유 그걸로 가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경제로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언젠데. 기업들이 마음대로 돈질하고 지역상권 쳐들어가고 마트 짓고 대자본 갖고 프랜차이즈로 싹 쓸어버리고 요런 시대가 지금 다시 오게 된다라는 거를 짐작하게 만드는 뭐 그런 사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저는 뭐 통과시켜도 자영- 상관없고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자영업자분들은 힘들겠죠. 네. 근데 어찌됐든- 누가 되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영업자가 힘들고 노동자들 힘들고 특히 더 힘들어질 거고요. 노인들 힘들고 저축은행 문제를 덮기 위한 일종의 구원투수 역할은 잘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따독따독 해갖고 입 닫아라 요거는 확실할 걸로 보여집니다.